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오전, 오늘의 시장 흐름과 다음 주 투자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한국 증시의 다음 주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미국 증시 간밤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과 민주당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2주 이상 이어지면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AI 버블론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골드만삭스 CEO 같은 주요 인사들이 AI 산업의 과열과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며 버블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AI 투자 사이클이 후반부에 진입했다고 보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과도한 자본 지출이 결국 현금 흐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죠. 반면 캐피털 이코노믹스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처럼 지금의 랠리가 이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는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브렌트유가 $50대 진입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와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디스는 기후변화 리스크로 인해 2050년까지 미국 경제가 41조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장기적인 거시경제 리스크도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셧다운 때문에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6만 명 정도의 고용 증가를 예상했고요. 연준은 9월 실업률이 4.3%였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9월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보다 낮아 경제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통화 정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러빈 시겔 교수는 10월 29일에 0.25%포인트 그리고 12월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등 기술주와 전통산업 중심 시장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헬스케어 업종이 주간 단위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불안감 속에 방어적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보여요. AI 관련 투자 심리는 블랙록의 AI 데이터 센터 인수 추진 소식에 견조하게 유지되었지만 버블론 확산으로 매수세가 분산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데이터 저장 및 장비 설비 AI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애플이 아이폰 폴드 판매 부진과 AI 경쟁 뒤처짐 우려로 제프리스에서 매도 보고서를 냈고요. 테슬라도 고평가 논란 속에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150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TSMC는 AI 시대 필수 인프라 제공자로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아쉽게도 지금 한국 증시는 추석 연휴로 휴장 중입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총 1일 차인데요. 저희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0월 2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추석 전 현금 확보 매물로 음봉 마감했어요. 하지만 한국 관련 지표가 0.38% 상승해 다음 주 월요일 개장 시 소폭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9,150억 원을 순말수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이 긴 연휴 동안 발생할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벤트들이 다음 주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추석 상여금 관련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일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10월 코스피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네이버는 두나무 인수 관련 이슈와 네이버페이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의 오해로 인한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니 눈여겨볼 만합니다. 심텍, 두산테스나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소부장 대장주들도 DDR4, DDR5 쇼티지 현상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죠. 비트코인은 2023년 대비 6배나 상승하며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계심이 존재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12.28, 단위 불명이며 4,500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죠. 이더리움은 12만 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코인 시장이 기존 금융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향후 규제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 ETF 출시와 옵션 시장 확대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온전한 돈이자 금보다 우월한 아산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장기적으로는 금 시장의 절반 규모인 11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시장 분석을 토대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제안합니다. 미국 증시는 셧다운 장기화와 AI 버블론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 관망 및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헬스케어 섹터나 금, 에너지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TSMC와 같은 AI 필수 인프라 제공 기업은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합니다. 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 전반과 애플, 테슬라, 팔란티어 등은 관망하며 진입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증시는 추석 연휴 이후 글로벌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은 글로벌 AI 모멘텀과 연동되어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이버 또한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키움증권처럼 현재 셀 시그널이 나온 종목은 관망하며 재진입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저가 매수 전략을 제안합니다. 온전한 돈이로서의 가치와 제도권 편입 가속화가 긍정적이지만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은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을 때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이상 유지하고 특정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분산 투자하며 손자매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다음 주 글로벌 시장은 미국 셧다운 장기화 여부와 AI 버블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사이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는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 미국의 TSMC,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보이며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소는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 AI 버블 논란, 기후변화 리스크,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강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천청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더 많은 경제 정보와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